네, 단론환율이 나흘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몰캡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오연진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뭐 간밤 뉴욕 증시 노동절 그 휴일을 휴장을 했고 지난 주말 상황이 워낙 복잡했기 때문에 사실 연휴 이후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체크해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노동절 휴장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전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었고 주말간에도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에너지 발이라든가 다양한 좀 악재가 나오면서 아마 향후 이제 미국 증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먼저 발표가 됐었었는데 네. 다행인 점은 뭐 크게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연준 정책에 큰 변화를 줄 만한 그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뭐 그 실업률 같은 경우도 예상치가 3.5%였는데 뭐 실제로 3.7% 정도로 양호했었었고 뭐 평균 임금이나 그밖에 다른 뭐 신규 고용 관련해서도 크게 뭐 컨센서스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금요일 장중에 이제 발표 후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키울 수 있었었는데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러시아발 관련해서 뭐 에너지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낙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주말에 뭐 오펙 플러스 회의도 그렇고 주말 이후 지금 지나가면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어떤 이슈는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해당 이슈가 어떤 저희 향후에 그 증시에 좀 변곡점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간단히 뭐 앞에서도 많이들 말씀드렸겠지만 뭐 가스관 관련해서 폐쇄가 되면서 예. 사실 서방국이랑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산유국 간의 그 에너지 관련된 계속 뭐 힘겨루기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의 우려와 다르게 크게 이제 에너지 이제 증시에 끼치는 영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뭐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요의 유럽이나 미국 네네. 같은 주요 국가들의 이제 수요가 조금 둔화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에 좀 상단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저희 뭐 그 러시아산 관련된 이제 가격 상한제라든가 다양한 지금 정책들을 내놓을 걸로 보여져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지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져 있지만 네. 그 증시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경제지표 발표 이후로도 그렇고 잭슨홀 미팅 이후로도 그렇고 그 저희 어떤 연준에 대한 행보가 상당히 그 증시에 좀 변곡점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저희가 뭐 7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예. 8월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도 좀 그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잭슨홀 미팅 이후로 어떤 이러한 연준 의사록이라든가 다양한 네. 그런 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좀 바뀐 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성장 훼손에 대한 좀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증시 그 지표 같은 게 좋은 게 이제 그 당장 이제 그 저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고 이런 지표 자체가 부진할 때는 증시에도 악재로 반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멀어진 이후로는 좀 반대 성향을 끼칠 걸로 보여져서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연준이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게 예. 잭슨홀 미팅 이후로 시장에서 그렇게 차츰 좀 바뀌어서 좀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경기 네. 침체 우려로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급등을 좀 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천연가스는 좀 다른 얘기 아닐까 싶은 게 러시아가 일단 당장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관을 지금 네, 통제한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불가피한 건데 이거는 그래도 좀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최근에 좀 급등락이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있긴 했었지만 물론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유럽 주요국들이 관련해서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고 있고 관련해서도 가격적인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좀 내세울 걸로 보여져서 시장의 우려만큼 크게 이제 증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좀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하회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낙폭이 조금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통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 3분 전략 시간입니다.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간밤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전일 국내 증시 2,4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했는데요. 시장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일 미리 하락을 좀 선반영한 국내 증시가 전일 미국 증시가 휴장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은 오늘 제한적인 상태에서 소폭 회복세가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 공급을 중단 선언했고 G7의 가격 상한제 시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 영향으로 유럽 시장이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청도의 공세령이 연장되면서 시장 호재가 보이지 않지만 주 후반과 다음 주 미국의 경제 지표 확인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안정화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듯한데요.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 중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예상대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 50년 만에 최저치였던 실업률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준이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정도로 개선된 모습이 아니라는 판단들이 지배적이지만 주중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현재처럼 시장이 하락 상태라면 시장 달래기성 멘트로 다시 박스권 장세 하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듯합니다. 그리고 9월 중순에 발표될 CPI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가 있어서 2개월 연속 상승률 둔화가 예상이 되어서 지표 확인만 된다면 연준이도 최악으로 가는 과정보다는 다시 최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임을 수차례 강조했고 더 낙담할 만큼의 긴축 강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다시 FOMC 회의 전까지는 관망세 유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계속 치솟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안전한 종목 찾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전일 원달러 환율이 2009년 이후에 다시 최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말이 맞죠. 주도 대형주 출현이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IT 업종이 미중 반도체 전쟁에 불똥이 변격적으로 심화될 수 있고 업종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장세이다 보니까 강세 업종과 모멘텀 있는 업종으로만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된 유럽 쪽 가스 가격 급등과 업황 수주 잔고 증가 추세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관련 매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조선기자재가 오늘도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 내에서 상승률이 좀 덜했던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인화전공 등을 지켜보시고 현대차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조지아주 공장 조기 확대 검토 소식에 자동차 부품주인 명신산업,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배터리 업체들이 공정 자체를 미국 쪽으로 옮겨가거나 공장 설비 증축을 위해서 투자를 늘리면서 배터리 공정 설비 쪽이 꾸준한 성장이 예상이 되어서 코인테크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에이프로 등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금일은 새로운 악재는 없습니다만 전일 하락 구간을 이제 체크하고 다시 반등세를 좀 보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하락 출발하더라도 크게 이제 추가적으로 낙담할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전일 휴장에 원달러 환율 연일 고가 돌파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강세 종목별 순환매만 단기적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 후반에 이제 파웰 의장 연설이 다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시진핑 연임을 위해서 공사령 연장과 함께 이전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을 예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도 중간 선거를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시장의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 이어질 듯합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태조 이방원 관련 업종 내에서는 금일 조선 기자재와 원자력 관련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테마로도 전 세계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은 지속적으로 반복 매매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394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0.3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사실 어제장에서도 2,400선을 간신히 좀 지켜낸 상황인데 오늘은 좀 사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코스닥 0.79% 추가적으로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765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57,1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1% 약세가 예상되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0.3%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가 0.2%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는 199,500원, LG화학이 1% 약세 예상되고요. 삼성 SDI는 1.5% 반등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575,000원, 네이버, 기아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관련 종목들로 줄줄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깊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오늘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비움, LNF가 모두 2% 약세가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로 봤을 때 예상 체결가는 106,600원, 207,0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 약세 예상됩니다. HLB도 보합 예상되고요. 카카오게임즈도 0.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역시 0.9% 하락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4,600원, 에코프로는 0.6% 반등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지아 2% 약세 예상되고요. 알테오젠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장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5,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9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게다가 이번 주에는 선물옵션 동시만기도 수급적인 이벤트, 그러니까 변동 확대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추석 연휴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9월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부 그 포지션 해제라든가 다양한 이제 그 차익 실현이라든가 다양한 좀 포지션 같은 부분이 해제가 될 걸로 보여져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밖에 저희가 이런 수급적인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부분이나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업체들 위주로 접근하는 투자 전략이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 특히나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땐 최근에 이제 무역 수지 적자 폭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반도체 산업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24년까지 반도체 위기다라는 전문가들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없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중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은 많은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전문가분들이 많이 전망을 하고는 있겠지만 이익 전망치가 하회되는 거나 투자에 대한 캐펙스가 일부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은 계속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대형 반도체주를 위시한 다양한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관련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지금 이미 역사적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는 주가 흐름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좀 뉴스플로우도 최근에 안 좋은 게 보이면서 단기적인 낙폭도 상당히 과대가 되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과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안 좋은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지금 주가가 반영을 했는지 여부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전망치 하회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지금 그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장 전망 대비 좀 더 업황이 괜찮은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내에서도 여러 업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니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시장과 상관없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그러면은 흔히 생각하는 그 전방 산업보다는 후방 산업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 있고 아무래도 제가 뭐 중소형 업체들 예.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전방 시장이랑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 초기 시장 진입을 했거나 예. 아니면은 뭐 경쟁사에 대한 철수로 MS를 뭐 가져오면서 지금 꾸준하게 내후년까지도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다만 대표적으로 혹시 뭐 말씀 주실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제가 많이 뭐 기존에도 그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라운테크라든가 네. 아니면 뭐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뭐 부품 장비 업체이긴 하지만 신규로 열리는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어떤 전방 산업과 상대적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상관없이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경쟁사가 철수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꾸준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전방에 대한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좀 하락폭을 키웠던 부분이 있어서 예.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기회를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라운테크나 파크 시스템즈 말씀을 주셨고 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인내를 해야 되는 종목일 수는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다양한 뭐 사실 개별적인 그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네.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적인 영향을 상당히 그렇죠.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해 뭐 저희 국내 증시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찾기에는 약간 뭐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급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실 네. 하반기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보여주나 싶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지난달 이제 29일부터 다시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뭐 코스피도 그렇습니다만 코스닥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가 좀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 여력도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여지고요. 어떨까요? 수급적인 상황. 네, 사실 코스피가 좀 이렇게 양분해서 봐야 될 것 예. 같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으로 좀 지탱이 되고 있는 네.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로 일부 좀 기술적이 됐든 어떤 그 여름 그 썸머 랠리가 됐든 어느 정도의 반등이 왔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 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었거든요. 지금 뭐 지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7월 이후에 지금 8월 달 지표도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업데이트해서 보게 되면은 8월까지 2달 가까이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표의 반등을 이끌었는데 사실 뭐 환율의 상승이라든가 다양한 뭐 대내외 매크로적인 이슈상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질 확률이 크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런 단기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우호적이었던 건 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희 하우스 뷰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강세가 그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투자자분들한테는 그 괴리율 자체가 오히려 달러 환산 지표로 봤을 땐 코스피가 매력도가 더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 한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월 이후에 반등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지금 8월 달 지표까지도 업데이트를 해서 보면 계속 기관 투자자분들 위주로 좀 그 순매도 우위를 이어갔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펀드의 어떤 운용 시스템 상이라든가 네. 이렇게 됐을 때 지수가 보합이거나 하락이 전망될 때는 코스닥 시장 뭐 중소형주의 그 주식들을 팔고 상대적으로 좀 대형주 위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커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는 당분간 그 개별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좀 더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 자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달러원 환율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 달러원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고 지금 원래 지난 금융위기 때 고점이 1,392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장중에 1,375원을 돌파하니까 이러다가 그때 상황과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분명 수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환율 전망하는 게 상당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객관적인 그 지표들을 봤을 때 어떤 저희 국내 그 시장 환경의 펀더멘탈이라기보다는 연준 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 달러 자체 강세의 어떤 영향이 컸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럽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유로 약세가 좀 겹쳐지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이 컸던 거라 이러한 부분이 좀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도 좀 더 정상화 국면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지준율 인하 등을 발표를 하면서 위안화를 좀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국내 환율에는 좀 정상화의 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그렇게 가파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너무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예.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크게 뭐 단기 변동성을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또 상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9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 유럽행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다 오펙 플러스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지금 일단 10만 배럴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유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연준의 긴축 행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내 증시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이벤트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시장 방향 예측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변동성 확대도 불가피해 보이죠.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단은 반등 보여줍니다. 2,409포인트. 어제 장중에 2,400선이 무너지면서 조금 더 낙폭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낙폭을 축소하면서 2,400선을 지켜냈고 오늘은 반등을 보여줍니다. 2,408포인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4% 반등 보여줍니다. 774포인트입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57,3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0.4% 떨어집니다. 48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가 0.2% 올라갑니다. 20만 500원. LG화학 0.9% 떨어지고요. 삼성 SDI 강보합권으로 56만 7,000원이죠. 네이버 보합이고요. 기아 0.4% 하락으로 8만 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정유주들 좀 올라갑니다. S오일이 1.9% 상승,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10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이고요. 에코프로비엠, LNF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각각 0.7% 반등이죠. HLB도 1% 올라갑니다. 47,500원. 카카오게임즈도 0.8% 상승세 이어가고요. 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0.5% 떨어집니다. 5만 4,800원이고 셀트리온제약 약박권이고요. 에코프로 0.3% 올라갑니다. 알테오젠 1% 상승하네요. 6만 900원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0.4% 상승세 이어갑니다. 7만 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11억 원, 14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12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화학 섹터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밖에 전기전자에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개인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섬유의복 섹터가 2% 넘게 올라갑니다. 구성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 의복 섹터 내에서 오늘 FNF가 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메타랩스, 신원, 일신방직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밖에 일정실업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섬유 의복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FNF가 많이 올라가죠. 기계 섹터 흐름도 좋습니다. 기계 섹터 내에서는 CS윈드가 풍력 관련주인데 2.9% 상승하고 있고요. 그밖에 계양전기, 한국카본, 우진플라임, NK 등이 상승을 나타내면서 기계 섹터의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 두산에너빌리티도 기계 섹터 구성 종목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뒤이어서 의료정밀, 화학 섹터도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오늘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 25억 원, 기관 19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4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2원 40전 하락한 1,36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달러 강세가 약간은 조금 주춤해진 상황인데 계속해서 연고점을 경신해 나가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장에서 달러원 환율 13년 5개월 만에 1,470원을 넘어선 상황이고 시장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환율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달러 환율이 1,300원대 진입한 지는 꽤 된 상황이고 어제장에서 장중에 또 1,370원을 돌파하면서 1,375원까지 돌파한 상황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 급등하는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환율의 상승, 즉 달러 가치의 상승은 여러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통화긴축 기조를 기존의 시장 기대보다 더 장기화할 것이라 천명한 데 있습니다. 8월 중반 이후부터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통해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며 강도 높은 통화긴축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 발언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될 만큼 미국의 고용 상황이 견조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 한 달 전인 7월 말 기준으로 내년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미국 정책금리의 상단은 3.5% 근처였음에 반해 며칠 전인 8월 말 기준으로는 그 기대가 4%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정책금리 기대 수준이 상승하면 미국 화폐인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환율의 빠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최근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어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도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자 락다운, 즉 봉쇄 정책을 재시행함에 따라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증가는 다시 달러 가치의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달러 강세 기조가 한동안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하고 동조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위안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위안화 약세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실 때 달러 환율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네. 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인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지금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네. 다만 9월 FOMC 이후 연준이 경기 둔화를 우려하여 현재보다 기준금리 기대 경로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정책금리를 조정하겠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이상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환율은 금융 현상으로 인지되지만 금융은 결국 실물 경제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최근 5개월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선박 운임과 보험료, 가공무역 등을 추가로 고려하는 상품 수지는 6월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것에 더해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등을 포함하는 경상 수지는 4월 한 달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상반기까지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환율이 단기간에 하락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이 점진적으로 부진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긴축 추세에 따른 수요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였고 실제로 7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향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는 결국 소비 축소를 야기하는데 그중에서도 내구재 소비가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는 주로 스마트폰, PC, 가전 등 내구재의 중간재로 사용됨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긴축 법안에 따라 향후 자동차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어 우리나라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외환 시장에서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되며 단기간에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합니다. 네, 뭐 지금 결국에는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도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기에는 빠른 네. 시일 내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이 그렇다고 대대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은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국내 경제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국제적인 달러 강세에 기인한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환율 상승에 따라 주가가 하락했지만 7월에 이어 8월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금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 보유 잔고는 전주 대비 증가하였고 8월 한 달간 외국인은 국채 단기물에서는 약 500억 원 정도 순매도하였지만 같은 기간 중기물, 장기물은 각각 1조 이상 순매수함으로써 국채 보유 잔고는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만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수입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영세 수입 업체들을 파악하여 금융시장 접근성을 유지, 보조하거나 고용 안정을 위한 재정 보조를 지원하는 등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를 결정할 때는 주로 물가 상승률과 거시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환율 그 자체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현재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은행은 현행대로 향후 물가 상승률의 기대 추이와 경기 흐름을 판단하여 정책 금리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봤습니다. 환율 이야기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시장 이야기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달러 강세가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방향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고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환율 영향을 덜 받는 그런 뭔가 섹터라든지 그런 종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아예 영향을 안 받는 섹터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의 어떤 그 다음 그 섹터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고환율이 계속 지속되면서 고환율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출 관련 기업들이 꾸준히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전자 섹터가 될 수 있겠고 사실 반도체와 별개로 좀 전기전자 sek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제로 어떤 그 외형적인 성장, 일부 외형이 조금 축소되거나 네. 그 QOQ로 그 보합 비슷한 상황의 매출을 하더라도 환율 효과를 받으면서 외형적인 부분도 커지고 관련해서 이익률도 아무래도 수출 단가나 이런 수출 채산성 자체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실적이 2분기에 상대적으로 선방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3분기 같은 경우에 더 상대적으로 2분기 대비 평균 환율이나 이런 부분이 높게 측정이 될 것을 인점을 감안을 하면은 관련된 고환율 수출 기업들은 계속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출 기업, 자동차, IT 이런 쪽으로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다만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제 센티가 조금 안 좋은 점이 이제 겹치면서 예. 환율이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줄 아무래도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거죠, IT 네, 쪽은. 맞습니다. 그래 아니면 뭐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모바일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예. 수요 예.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되면서 그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음.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말씀 주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아이폰 14가 이제 네, 맞습니다. 공개가 임박한 상황인데 네네. 그러면 그쪽으로 중소형주도 돌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저 뭐 글로벌리하게 애플의 아이폰 출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애플 주식 자체에도 그렇겠지만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고 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IT에 어떻게 보면은 모멘텀 부재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호재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사실 최근에 그 전반적인 모바일 수요 자체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네. 특히 뭐 국내 주요 제조사를 필두로 해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프리미엄급 모델의 그 위치를 좀 더 확고히 하는 부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려와 다르게 상반기에도 계속 좀 양호한 판매량을 기록을 했었고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 게 신제품 출시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지금 카메라 성능도 좀 그 스펙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했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프로 맥스나 이런 최상위 모델단에서는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도 훨씬 디자인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충분히 소비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관련된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가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LG노텍 같은 그렇죠. 경우가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카메라 성능 자체도 개선이 되면서 단가도 올라가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BH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BH 관련해서는 저희 디스플레이용 이제 FPCB를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쪽에는 그 북미 고객사 아이폰 향으로의 그 비중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최근에 더 우호적인 부분은 이제 경쟁사 철수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의 저희 고객사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납품을 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워낙에 이 OLED 중소형 패널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따른 이제 낙수 효과가 BH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애플 그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수혜주로 LG노텍과 BH 네, 맞습니다. 요 정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럼 BH 같은 경우는 뭐 가격적으로 지금도 괜찮은 구간인 거예요? 네, 사실 지금 전반적인 모바일 관련 부품 업체들이 예. 비밸류를 받으면서 뭐 심하게는 4-5배 이하까지도 PER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 BH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모바일 부품과는 다르게 좀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이폰 향으로의 실적이 상당히 공고하게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없는 뭐 6-7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사실 말씀드렸던 14 출시 이후로 이익 정만치 부분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 같은 경우도 더 애드업이 되거든요 매출단에 네네. 이러한 부분 중장기적인 그 성장 그 로드맵 같은 것을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을 뭐 10배 이상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봐서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코스닥 이제 최근에 주도한 섹터 크게 뭐 2차 전지, 소재, 네. 그리고 바이오, 뭐 게임 또 최근에 엔터 쪽까지도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치열한 지금 주도권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어떤 섹터가 더 유망하다고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네, 사실 저 같은 예. 경우는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까지 예. 어떤 한 섹터가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처럼 주도적으로 주도 섹터로서 구상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되어질 걸로 보여져서 결국은 꾸준히 말씀드리는 게 개별 모멘텀. 네네. 저는 아무래도 여러 그 증시 사정상 이제 지수단에서는 뭐 횡보나 일부 하락장이 펼쳐질 걸로 보여져서 과거에 이런 사례였을 때는 개별 모멘텀 있는 그 일부 업체들만 좀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영향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표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그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서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장에서 사실 바이오를 위시한 좀 성장주가 이유 없는 낙폭을 좀 보인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그 바닥을 다지는 그 수급이 조금 들어올 수 있어서 단기적인 수급이 일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점과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바이오 섹터 자체가 코스닥 내에서 주도 섹터라고는 하지만 한 1, 2년간 코로나 이후로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비어 있고 또한 그 관련해서 과거에 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으로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받았던 그 밸류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가 바이오 돈을 아직 못 벌고 있는 바이오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이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우수한 R&D 성과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별 기업 단으로는 다양한 이제 임상 발표나 이런 스케줄이 있겠지만 그 중장기적인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D 내에서 성과를 내는 사실 이런 게 확률적으로 상당히 적기 때문에 몇몇 업체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런 R&D 내에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어떤 자금 조달이나 뭐 향후에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이 중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결국 이러한 부분이 근데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R&D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바이오 섹터 자체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지금 구간에서 수급이 비어 있고 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고 바스켓으로 좀 보기보다는 R&D 성과 위주로 좀 상당히 좀 선별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목석 있습니다. 가리기가 필요하다. 네. 2차 전지 소재 쪽도 여쭤볼게요. 뭐 최근에 전기차 시장 워낙 이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네. 2차 전지 소재도 좀 덩달아서 최근 투자자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어떤가요? 좀 많이 올랐다라는 감도 있고 이제 네. 시작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서요. 네, 사실 뭐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예. 좀 뭐 주가 상승이 클 수밖에 없긴 했는데 네.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그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 고밸류를 받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여러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바이오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유동성 축소 기간에서 밸류를 많이 빠지는 그렇죠. 디밸류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2차 전지 특히 소재단으로서는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였었어요. 계속 좀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뭐 태조 이방원에 속하는 이런 최근 테마에도 계속 2차 전지는 등재가 되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그 파생돼서 뭐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폐배터리라든가 다양한 2차 전지 내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소재단으로 큰 산업들이 많이 그 성장이 촉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 얘기를 보고 조금 더 있고. 해주세요. 그러면.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 사실 아직은 개화가 됐다기보다 2차 전지 시장이 워낙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사실 한 뭐 그 짧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 전부터 일부 시작이 되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은 24년이나 25년 이후로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다양한 업체들이 지금 이미 배터리 셀 제조에서 나오는 다양한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재활용 기술들의 투자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에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성일하이텍이나 네. 세비캠 같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장 외에 어떤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 성장도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장에 좀 기술력을 바탕으로 들어간 상황이라 물론 지금 뭐 실적 대비 밸류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네. 할 수 있지만 이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선점화되고 나면은 향후에 저런 본격적인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기가 도래했을 때 이런 미리 선점한 업체들 위주로의 수혜가 될 것으로 뭐 저희가 셀 업체에서도 봤고 아니면은 기존의 양극재단에서의 다양한 소재 에코프로나 뭐 LNF 같은 업체에서도 봤듯이 주가적인 부분은
관련 이미 선점한 업체들로 좀 쏠릴 수밖에 없어서 네. 저는 지속적으로 뭐 단기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전통적으로 9월 달은 그렇게 증시 수익률이 좋지 않은 달이었거든요. 그럼 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게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연구원님이 좀 말씀해주신 그런 종목들도 포함해서 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뭐 IT 같은 경우도 네. 낙폭이 상당히 과대해진 상황에서 조금의 모멘텀이 있으면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 봐서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BH 같은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태조 이방원을 필두로 해서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 신재생 관련된 부분도 컸거든요. 친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타 섹터 대비 좀 더 그 주목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그 직접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하고 있어서 저는 아모그린텍 같은 업체도 좀 주목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주목을 해보자 하고 있어요. 사실 2차 전지나 기존의 모바일 쪽 그 제품 비중뿐만 아니라 2차 전지 향으로의 고효율 자동 부품 매출도 늘고 있고 또 그 디젤 기관차에서 전기 기관차로 바뀌는 시장도 북미나 호주 쪽으로 큰데 이쪽 관련해서도 ESS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성장에 대한 폭을 좀 키우고 있어서 관련 업체들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5분 향해 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하나솔루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 KB금융인데요. 오늘 하나솔루션 지금 4% 올라가고요. LG화학도 상승 중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NC소프트, 네이버, SK하이닉스, SKC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셀트리온도 상승 중이고 지금 많은 종목들이 반등 보여주고 있죠. SKC도 1.7% 올라갑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지금 SK이노베이션 2%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항공우주, 기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오일입니다. S오일 1.4% 올라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중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강박권이죠.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양시장 상승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19포인트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1.3% 반등 보여주고 있죠. 781포인트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